아스날이 조르지뉴의 영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 아스날 홈페이지에는 조르지뉴의 입단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꽤나 짧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반 정도의 계약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적료는 120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발생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첼시 입장에서도 조르지뉴의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1200만 파운드를 받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첼시 입장에서도 꽤나 좋은 거래였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반면에 토마스 파티의 백업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르지뉴 정도의 선수를 1200만 파운드에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스날이 조르지뉴를 1200만 파운드에 영입하는데 합의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만 파운드를 주고 조르지뉴를 데려온 상황인데, 이게 뭐 카이세도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 아스날이 카이세도를 영입하는 건 사실 실패했어요. 뭐 금액도 금액이고, 브라이튼이 사실은 이 아스날의 제안을 일단은 거절하면서 카이세도 영입은 무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지금 이번 시즌에 제일 중요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파티의 백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르지뉴를 데려오는 건 주전 자원으로 데려오는 건 절대 아니고 백업 자리로 데려오는 거긴 해요. 그리고 이 조르지뉴가 지금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첼시도 당연히 지금 조르지뉴를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니니까 데리고 있으면 사실은 스쿼드 플레이어로 쓸 수 있는데, 6개월 남은 선수를 어쨌든 200억 정도에 받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첼시도 어쨌든 조르지뉴를 떠나보냈고, 아스날은 또 아스날대로 파티의 백업으로 조르지뉴를 영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조르지뉴가 이제 첼시에서 최근에 활약이 안 좋다 보니까 아스날이 조르지뉴를 영입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이제 의문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르지뉴의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한데, 제 생각에는 아스날로 갔을 때 조르지뉴의 장점이 더 잘 발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조르지뉴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운동 능력, 스피드, 피지컬적인 부분이 약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압박을 덜 받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피지컬로 밀고 들어왔을 때 약간 흔들리면서 볼을 빼앗기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르지뉴가 못할 때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조르지뉴가 뭐 수비라인 앞에서 뛰잖아요. 앞에서 뛸 때 공간이 너무 넓게 형성되면 조르지뉴가 잘 못해요. 볼을 잡았을 때도 주변에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들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압박을 당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수비할 때도 넓은 공간을 커버할 때 상대 공격수가 달려가면 이 달려가는 선수를 잘 못 막는다는 뜻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조르지뉴는 부스케츠의 장점과 단점을 매우 닮아 있는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스케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스케츠도 바르셀로나에서 잘할 때도 늘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것이 스피드, 피지컬적인 부분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런 유형의 선수는 어떤 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간격 유지가 잘 되는 팀,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는 팀에서는 부스케츠나 조르지뉴 같은 선수들의 유형이 정말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떤 거냐면, 부스케츠도 마찬가지고 조르지뉴도 마찬가지고 패스의 흐름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 가운데, 보통 이제 조르지뉴가 수비라인 앞쪽에 위치하잖아요. 수비라인 앞쪽에 위치한다는 건 수비라인과 공격라인, 측면 자원, 이 사이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르지뉴가 볼을 받았을 때 어느 위치에서 볼을 받건 볼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패스 루트로 빠르게 볼을 전환시켜줍니다. 패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스케츠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가 지금 아스날의 강점은 어떤 거냐면, 간격 유지가 정말 잘 돼요.
뭐 예를 들면 애초에 지금 이 아스날의 전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요 파티 위치, 조르지뉴가 뛸 위치죠. 요 위치가 자카가 약간 올라가고 웨데고르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애초에 미드필더가 4명이 배치됩니다. 조르지뉴 주변에 선수가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약간 베나이트도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비대칭 3백을 쓰죠. 이렇게 되면 조르지뉴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패스를 줄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조르지뉴의 떨어지는 수비력, 뭐 피지컬, 운동량, 운동 능력, 뭐 스피드,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죠. 아스날의 전형을 보면 보통 이런 느낌인데, 요 자리가 파티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파티가 볼을 잡았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파티 주변에 패스를 받을 선수들이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가 볼을 잡았을 때는 좌우 상하 가운데서 모든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격이 좁게 형성된 위치, 주변에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루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 이 위치에서는 조르지뉴가 볼을 잡자마자 최적의 공간으로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 역할을 분명히 저는 잘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첼시에서 잘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첼시가 최근에 전체적인 팀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기동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첼시가. 그러니까 조르지뉴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루트도 적고, 수비할 때는 자신이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넓으니까 자연스럽게 조르지뉴가 약간 이 떨어지는 운동 능력, 스피드, 수비력, 이런 것들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젊은 선수들 위주로 정말 타이트한 간격을 유지하는데,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팀 중 하나예요. 타이트한 간격.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간격에서 가장 중심부에 조르지뉴가 위치한다면 분명히 저는 조르지뉴가 약간 최정상에서 폼은 내려왔지만 1인분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파티의 백업입니다. 당연히 파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파티를 밀어낼 수는 없지만, 조르지뉴에게 지금 아스날이 원하는 건 철저하게 파티의 백업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의 백업 역할, 가끔가다 나왔을 때 1인분 역할을 해준다, 이것만 해도 아스날은 조르지뉴를 영입한 성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 자리가 원래 파티가 안 나오면 로콩가, 엘네니가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물론 최근에 엘네니와 로콩가가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는 이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이전보다는. 하지만 파티가 부상당했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엘네니가 나오든 로콩가가 나오든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된 백업 선수를 영입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르지뉴의 영입은 매우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지금 엘네니가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 시즌 아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티의 백업 자리에 당장 로콩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조르지뉴 정도의 선수를 백업으로 영입하는 것은 사실 아스날에게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첼시보다는 아스날이 이 조르지뉴가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더 좋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영입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스날이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기 위한 투자를 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뭐 엄청난 투자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6개월 남은 선수한테 1200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했잖아요. 200억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지금 아스날의 영입 기조 자체가 어떤 거냐? 미래를 생각하면서 영입을 해요. 예를 들면 카이세도 같은 선수를 왜 노렸냐? 카이세도가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노렸던 거고, 무드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드릭도 나이가 어린데다가 실력도 좋으니까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조르지뉴처럼 나이가 꽤나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다.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스날의 영입 방식과 100% 다른 방식이고,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 파티의 백업 자리, 요 자리에 이 선수가 나이가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입 기조와는 다르지만 영입을 확실히 해서 후반기에 혹시나 파티가 부상당했을 때, 파티가 없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든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승권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아스날이 이런 영입을 안 하고 로콩가나 엘네니로 버텼을 수도 있거든요. 우승 경쟁을 안 했으면. 근데 지금은 아스날의 눈앞에 우승컵이 와 있으니까 이거는 6개월 남은 선수지만,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선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영입 기조와는 그렇게 일치하는 선수가 아니지만 1200만 유로 200억 정도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르지뉴의 영입이 이제 뭐 최근에 첼시에서 했던 거 보면 이제 많은 또 이제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스날이 이제 조르지뉴를 영입했다, 이런 이제 폭탄을 왜 영입하냐 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스날에서 조르지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아스날은 지금 현재 급하게 파티의 백업을 찾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절대 이 조르지뉴의 이적료 1200만 유로가 비싼 금액이 아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투자고 아주 중요한 영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매우 괜찮다고 봅니다.